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닥터곰의 비뇨의학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이고요. 네, 저는 서울 아산병원 비뇨약과 송상훈입니다. 간만에 비뇨의학과 명의를 모시다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송상훈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수련하시고 2012년도부터 아산병원의 비뇨의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로 보시는 진료 파트는 소아 비뇨의학 그리고 성인의 선천성 비뇨기 질환, 또 전립선 비대증 등을 보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의사로서는 존경하는 또 선배이기도 합니다. 좋은 강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아 외성기 질환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굉장히 흔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잠복고환이라는 겁니다. 숨어 있다고 해서 잠복고환 또는 정류고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잠복고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미하강고환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텐데요. 뱃속에서 이제 음낭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음낭에 못 도달한 경우를 미하강고환이다. 그래서 내려오지 못해서 좀 숨어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미 한번 내려는 왔는데 그게 자꾸 위로 올라붙는 경우예요. 손으로 당겨주면은 음낭까지 내려오는데 손을 놓자마자 다시 음낭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팔주고환 또는 글라이딩 테스티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미하강고환이랑 동일하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더 흔한 것이 퇴축고환, 견축고환이라고 얘기하는 리트렉탈 테스티스입니다. 이거는 고환이 일단 음낭까지 잘 내려와 있지만 고환에 원래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춥거나 뭐 긴장하거나 이럴 때는 고환이 착 달라붙거든요. 음낭 위쪽으로 달라붙거든요. 또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나왔을 때나 긴장이 풀렸을 때는 축 처집니다. 그래서 고환을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는 고환 들어올림근, 거고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환 들어올림 근육의 반사 때문에 음낭 위쪽으로 쑥 올라갔다가 근육이 또 다시 좀 릴렉세이션 되면은 다시 음낭으로 내려오는 질환이 퇴축고환, 견축고환이고 되게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 영유아 검진을 소아과 선생님들이 하실 때 여기를 같이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실 때 아이들이 긴장하거나 추운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싹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아들한테 소아비뇨의학과 의사들에게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속하고 그중에 일부가 미하강고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승고환이라고 이미 다 내려와서 별 문제 없이 지나던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다시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근 반사가 굉장히 심해서 올라갔다가 거기 눌러붙어가지고 안 내려오는 경우가 퇴축고환 아이들을 추적 관찰하다 보면은 뭐 10에서 많게는 보고에 따라서는 30%까지 이게 올라붙어서 다시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퇴축고환일 경우는 저희가 매년 경과 관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고환이 못 내려올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남성 호르몬 분비의 이상 또 고환이 내려오는 길에 어떤 해부학적인 폐쇄나 장애 때문이다. 또는 복벽이 이상이 있어서 복압이 낮아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푸른벨리 신드롬 이런 아이들에서도 고환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일 것이다. 또 어떤 꼬리 쪽, 태아의 꼬리 쪽의 발생 영역이 결손돼서 제대로 못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환을 끌어당기는 고환 유도대, 고환 도대라는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못 생기는 경우, 초상돌기나 뭐 복벽의 발달 이상이 있을 경우도 잘 못 내려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으로 좀 일찍 태어나는 신생아에서는 많게는 한 45%가 고환이 잘 안 내려와 있다고 해요. 굉장히 흔하고요. 만삭으로 나타난 애들은 한 5% 미만으로 한 돌 정도 때 봤을 때도 고환이 안 내려온 애들이 한 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까지 한 그 정도의 유병률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단은 이제 병력을 잘 들어보고 신체 진찰을 잘 해야 되는데 진찰 병력 청취할 때는 이제 엄마 쪽이나 이런 쪽에서 혹시 호르몬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호르몬 노출이라든가 이런 병력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고요. 또 이전에 서해부 수술하면서 혹시 고환에 이상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잘 안 만져지는 애들은 좀 앉히거나 쪼그려서 앉히면 좀 더 만져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정상적인 하강 경로에서 만져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소성,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한쪽이 잘 못 내려온 고환일 때는 반대쪽 고환을 잘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보통 이제 아예 고환이 한쪽이 발생을 못한 아이들은 반대쪽 고환이 보상성 비대가 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라서 보상성 비대가 있다고 해서 반대쪽 고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복강경 검사를 통해서 뱃속에 저 높은 신장 위치까지 혹시 고환이 있지는 않는지를 찾아보는 수술적인 탐색을 꼭 해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쪽으로 다 잠복고환인 경우, 고환이 양쪽이 다 안 만져진다 이럴 때는 좀 주의를 특히 기울여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을 좀 보거든요. 이 아이가 사실 이렇게 외성기가 남자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자아이입니다. 염색체가 36XX인 아이인데 무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어가지고 남성화가 된 경우에요. 음액이 너무 커져서 성기처럼 남자의 성기처럼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요도가 하나만 있고, 근데 사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요도와 질이 두 개가 분리되는 이런 성분화 이상인 아이들이 양측성 잠복고환인 남자아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성분화 이상이 아닌지를 저희가 꼭 감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져지느냐 안 만져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렇게 치료 방법을 나누는데, 일단 안 만져진다 그러면은 뱃속에 있는지를 꼭 알아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뱃속에 정상적인 고환이 있으면 잘 내려주고 비정상적일 때는 제거할 수도 있고요.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고환은 아닌지 좀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